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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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 한마디에 그 일체만법 허공성 할 차례인데요.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데 대해서 그 이해하고 그 허공성이라는 걸 파악을 하려면 먼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들여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 몸뚱이, 내 마음, 또 세상의 그 물질과 현상, 이러한 세계와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진짜로 있고 거기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로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본래 내 몸뚱이고 내가 쓰는 마음은 진짜 내 마음이고 이 세상이 진짜로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진짜로 있다, 이렇게 해보면서 아 정말 이게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당연시 했다,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하러 오기 전까지는. 근데 버림선언에 오니까 그게 전부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전부 다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 그죠? 착각이라고 해. 그래서 이 착각을 벗어나서 제대로 그 실상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버림선언. 근데 내가 지금 버림선언에 와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 몸뚱이,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나는 맨날 내 마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변하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모든 모습과 현상들이 내 몸뚱이, 나라는 생각,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그걸 다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일체만법은 원래 우리의 공적 영지한 자리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몰라. 또 이때까지 공부하러 오기 전까지 그것도 없었어. 거기에 대한 의문도 없었어. 그냥 그러고 살다가 죽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버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 원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러한 것이고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이걸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우는데 이제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오시면 방편을 제시를 하죠. 어떤 방편을 제시를 하냐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공리, 텅 빈 이치라는 거죠. 공리가 바로 뭐냐면은 정견이에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가 바로 정견이에요. 정견. 그러니까 이 정견을 세우는데 이 모습 공식이라는 이 방편을 제시를 했다.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방편을 통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실제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적용하고 생활 속에서 바로 이렇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자, 모습 공식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분리자. 요게 모습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할 때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해서
공부를 하게끔 했는데 실제로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안에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이 세 가지의 그것이 이 자체성이 없다라는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이 보름선언에 딱 공부를 하러 오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자체성이라는 말 자체성, 자성이거든요. 자성에 체를 하나 더 붙여서 자체성, 자체다 하면은 자체, 무엇의 자체, 실체 이런 말인데 자성이라면은 더 어려운 말이 이제 되죠. 그래서 자체성이라고 해놨는데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모습은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 속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즉 공리에 대한 것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안에 이미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은. 근데 이제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이 내 마음에, 느낌에 다가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컵이 있으면 이 컵이 자체성이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요 안에 벌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과 연으로 의해서 생긴 컵이구나. 이 컵은 실체가 없는 거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늘 변하는 것이구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헛것이구나. 그래서 여기 머물 수 없구나. 그래서 머물 수 없는 이 헛것인 모습을 잘 풀리자. 이 말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그 속에 이러한 뜻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절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풀리자. 이것은 재행무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현상, 나부터 시작해서 너, 세상, 또 우리의 생각, 감정까지 전부 다 재행무상, 항상 하지 아니하다. 거기에 실체가 없다. 재범무화. 그런데 이렇게 인연과 조건을 생겼다가 꺼졌다가 생겼다가 꺼졌다 하는 것은 전부 뭐랄까요? 괴로움이다. 이것이 이제 그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정견이 서는 거예요. 정견이.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내가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어.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금방 내가 말하자면 각착이라고 하는데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것이다. 이게 자체성이 없구나.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머물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할 때 반드시 처음 하시는 분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을 꼭 붙이라고 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나중에도 그렇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니 완전히 내한테 배겨서 그냥 첫 보면 이게 자체성이 없는 거지. 이 정도 돼버리면 꼭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을 안 해도 되겠지만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자꾸 붙이라고 하느냐. 나를 자꾸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컵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더 나아가면 나의 업식으로 보는구나. 이게 나의 업식 또 인연과 조건이죠. 나의 업식도 인연과 조건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이 자체성이 없다.
재림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다. 제법 무하죠. 그렇게 하면 모습 공식을 통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정견이 있어요. 이걸 정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견. 공리를 바탕, 연기와 공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정견이에요. 정견. 그래서 왜 우리가 연기와 공성에 대해 일체의 모든 현상과 모습들이 전부 다 공하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또 인연과 조건이 변하면 이것도 변해. 그 결과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법기가 왜 중요하다고 했지? 공성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지? 공성의 이치를 아는 것이. 바르게 살 수 있어서. 바르게 살 수 있어서 그거 애매모호한 얘기잖아. 바르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건가? 바르다라는 것은 무엇의 반대말이죠? 악하다의 반대말이죠. 바르지 않다의 반대말인데 지금 왜 이 자꾸만 연기와 공성 모습 공식을 통해서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고 공리에 연달해야 된다. 왜 자꾸 이럴까요? 자, 왜 자꾸 이럴까요? 1초 거사님. 무명 무지를 타파하고 윤회의 거리를 끊기. 무명무지를 타파하고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아직까지 쉽게 말을 못해. 일단 내어보긴 했어. 그렇죠. 그 말만 배워도 다행이죠.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생사 문제. 예. 생사의 고리를 끊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생사라는 것이 몸뚱이만 생사 아닌 거 아시죠? 모든 이런 생각 감정도 다 생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러 보림선언에 오신 거예요. 백봉 선생님 그 본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녹취록 있잖아요. 우리 음성 본문 듣잖아요. 너 생사 문제 해결하러 왔지 않냐? 생사 문제 해결하러 왔다고 늘상 얘기를 해. 근데 이제 듣는 우리는 나고 죽는 거, 요 정도만 생각을 하지. 나고 죽는 것이 엄청난 무명으로 인해서 그 고리가 계속 연속된다는 거. 연속되고 계속 상속되는 거. 그것이 생사죠. 그 고리를 끊는 것이 뭐다? 이 공성에 대한 공리에 요달하는 거예요. 그럼 공리에 요달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지요? 1초 보사님.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연기를 알아야 되죠. 연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중에서 최고의 진리가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일시명이 엄마 뱃속에서 났어. 그럼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지. 내가 그러다가 살다가 죽어버려. 또 내가 또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도 낳았다가 또 살아. 근데 그것도 생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또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본인 손님이 오니까 자꾸 연기와 공성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확 금방 와닿고 금방 자기의 인식이 바뀌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게요. 잘 안 되는 것이 그냥 그게 그런 거죠.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나의 원래 본성자리, 공적 영지하고 충정 강명한 자리가 말하자면 잘 안 되는 것에 물드느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영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우리가 모습공식을 통해서 딱 세워.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정견. 일체의 모든 모습은 거기에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공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만법이 허공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야. 그래서 일체만법 허공성, 허자라는 걸 싹 가로를 쳐서 일체만법 공성이라고 했대. 이 공이라는 것은 청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공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 모습이 없는 것을 뜻하거든. 이 공이라는 것이. 모습이 없으면서 어떻게 한다? 일체 모습을 낮추는 것이 공이라. 이 공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쓰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었다라고만 하면 그 단멸공이 되죠. 악공이에요. 그런데 이 비었다라는 것이 일체만법을 낮출 수 있는 그 잠재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게 이제 공적 영지예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공식을 통해서 일체만법이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구나. 어떻게 해서 일체만법이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가능하나? 본래 우리의 본성이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고 그걸 수없이 반복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고요? 청정하고 강명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공적하고 영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뭐다?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허공성이 너도 허공성이죠. 내만 허공성일 리가 없지 않나요? 너도 허공성이고 일체만법도 허공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것에 내가 딱 그것이 이해가 되면 내가 허공으로서 나구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이 허공으로서의 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만 허공으로서의 나고 니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아니고 이 컵은 지 혼자 컵이다. 이것이 될 수가 없죠. 수리마 이렇게 하니까 훌쩍 뛰어넘어 버렸지. 굳이. 근데 이게 뭐가 딱 안 돼서 그러냐? 연기가 안 돼서 그러냐? 연기가 안 돼서. 연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없어서 그런 거죠. 연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면 이것이 뭐다? 컵이 이만 이대로 연기와 공생에 실체가 없는 거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이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만 이대로 공한 것이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 정말로 그 모습 공시에 대해 인연과 조건, 이 은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마음에 상당히 와닿아야 된다.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높고 파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생활에 그냥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연기라는 것이요. 연기와 긍정은 미적미적할 여가가 없어요.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되면 내가 그 적용한 데서 오는 체험이 생겨요. 체험. 그 체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거기서 말하자면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냐? 연기가 있다는 연기가. 연기가 있으면 반드시 공성이 있는 거지. 연기와 공성은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제일 어려운 점을 내가 이 법의 시작에 얘기를 했어요. 내 몸뚱이. 그러니까 육진으로 보는 육근으로 보는 육진. 또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 이 전부 다 뭐 한다? 진짜로 있다. 진짜로 있다. 그것이 또 고정불명한 내가 있다. 이런 모습, 세상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거 진짜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체가 있다라는 뒤바뀐 생각이 한치도 물러나지를 않아. 이 공부를 해도. 그거는 무엇이 어려우냐. 이 연기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다. 연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 보행을 하셨는데 그 전에도 이 최고의 선정의 비비상처까지 선정의 그 단계까지 가셨는데 왜 거기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가 자기하고 같이 이 그룹을 이끌어 가자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거절을 하고 나오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삼매에 있을 때는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좋아. 그런데 삼매에서 딱 나오면은 번뇌가 막 물 끓듯이 끓는다라는 거예요. 번뇌가. 그러니까 이 번뇌가 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번뇌를 없애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나요? 진짜 오는 거는. 그래서 내가 일상 의식이 있고 삼매 들어서 내가 평생 그러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밥 먹고 일도 하고 뭐 아도 키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할 때 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6년을 그렇게 앉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활 속에서 진짜 공부가 잘 안 되네. 어쩌네 저쩌네. 그거 하는 이유는 뭐다? 근데 부처님이 벌써 연기에 대해서 먼저 딱 이치를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처음부터 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지혜가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일체의 모든 모습, 나다, 너다, 세상이다,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인과 연애로 해서 일어난다. 그 인과 연이 없으면 또 사라져버린다. 이것은 매우 깊고 깊은 이치라요. 매우 깊고 거기서 이제 12연기가 나오고 사성제가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일체 내가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요. 실체가 없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잡혀야 돼.
부분이 바로 잡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실은 헛것이거든요. 보는 나도 내가 있다라는 것도 헛것이고 보이는 것도 헛것이거든요. 꿈속하고 똑같아요. 꿈속에는 정말로 있는 것 같은데 꿈을 깨고 나면 꿈속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진짜 안 되거든. 진짜 안 되는 이유가 이 연기라는 것을 정말로 모른다. 연기를 알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러면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공성이라. 그래서 연기와 공성은 한 몸이야. 이것만 된다면 그 백범 선생님 법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 법문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손자를 위해서 내가 뭘 좀 해봐야지 욕심을 부려. 그런데 싱거워 이러시거든요. 그 법문 들어보신 적 있죠? 싱거워. 왜 싱거우냐?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의 당초가 공했거든. 헛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일으켜도 조금 있으면 싱겁다라는 겁니다. 싱거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우리 살아가는 일화 비슷하게 말씀을 딱 하시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공성이라는 연계와 공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손자를 위해서 뭘 좀 말하자면 돈을 좀 어찌해봐야 되겠다. 그 손자를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욕심을 부려도 싱거워서 이러시거든요. 네, 그것이 공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허무해서 내가 어쩌고 이런 허무하다라고 하면은 뭐죠? 주가 있죠. 주체가 있죠. 나라는 것이 있죠. 허무하다 속에는 나라는 것이 거기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이 공하다라는 것은. 그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내가 대상으로 보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객이 다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니까 일체만물이 다 허공성이죠.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 이 컵도 허공으로서의 컵, 일체가 다 허공으로서의 그 모습이라. 그러면서 이제 모습을 잘 그리자. 이게 되는 겁니다. 모습을 잘 그리는데 모습을 잘 그리려는 주체가 있고 그 모습에는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전부 다 공성이니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야, 하나. 근데 굴리고 굴리는 놈이 없어.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말귀예요. 그게 새말귀가. 그러니까 새말귀를 우리가 이제 널리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새말귀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정말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혼자 공부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했으면 되는데 제가 선언장을 딱 맡고 보니 한 번도 불교에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이 새말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새말귀를 굴리려고 하면 이 연기와 공성이라는 것이 백공 선생님은 늘 말하는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말하자면 깊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정견이 서야 되거든. 그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인데 정견이 서야지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습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공식만 하면 모습공식만 제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새말귀에 바로 진입을 할 것이다. 난 그렇게 본 것이에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새말귀를 굉장히 이 새말귀를
지금 여러분들은 참 모습 공식을 이제 여사로 받아들이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새말기를 주지시키는데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실은 그 연기라는 거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정말로 잘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모습 공식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 나오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실은. 모습은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인과 연이 닿으면 사라져. 그러니까 원래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인과 연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니까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제하지 않으니까 그걸 뭐라도 허공꽃이라고 해요. 허공꽃이라고도 하고 나중 더 깊게 가면 나는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적이 없다. 생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생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활동하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허공꽃이거든. 말하자면 이 우리의 본성의 굴림체뿐이라 이게 뭐가 있고 없고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청정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습이 다 청정해.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쭉 하게 되면 일체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작용으로 되살아난다. 작용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은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자, 그 다음에 선언형 본문과 봉기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봉이란 말은 청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청정하면서 일체 모습을 낮추는.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공이라고 해요. 공. 공이라고 하니까 비었다. 없다가 아니고 비면서 비지 않는. 비었으면서 일체 모습을 낮출 수 있는. 우리 지도교 공식이 그렇죠? 절대성은 진짜다. 상대성은 가짜다.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놔둔다. 허공이 하나니 진리가 하나고 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공 한번 봅시다. 모든 현상은 원래 자성이 없다. 왜 자성이 없냐? 인과 연에 따라. 인이라는 것은 아주 주된 원인이고 연은 보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씨앗과 어떤 식물을 말하는 씨앗은 인이 되는 것이고, 연이라는 것은 그 씨앗을 싹 키우기 위한, 자라기 위한 햇빛이다, 물이다, 영양분이다, 이런 것이 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 연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인연과 조건이라고 그렇게 해놨죠. 인연과 조건. 그래서 모든 현상은 원래 인연 따라 생멸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실제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실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현상의 무상함, 항상하지 않는 것이 무상이죠. 무상함과 무함, 재범함, 거기에 실체가 없다에 관한 연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연기로 일어났다, 연기로 사라지니까요. 무상하고 무하죠. 무상하고 무하죠. 그래서 무엇이 없음을, 자성이 없음을 말합니다. 모든 사물은 단지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이름에 대치되는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안수림, 이렇게 하면 안수림에 대치되는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안수림도 이름이고 안수림 몸뚱이도 이름이다. 그렇죠? 왜? 안수림이
안순이가 변해가서 안순이가 나중에 몸을 벗어버려. 무슨 몸을 벗어버리면 안수림에 대치되는 것이 없죠. 그죠? 안수림은 안수림을 부르기 위한 말하자면 하나의 이름이죠. 이름. 그래서 모든 사물은 단지 거기에 실제가 없는 단지 이름일 뿐이며 끊임없이 변하면서 흐르면서라면 끊임없이 변해. 끊임없이 변하면서 상호의존적이야. 상호작용인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본질이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 빔, 공, 이게 이제 빔이거든요. 빔이라는 것이 진리예요. 이 공이라는 것이 진리라고 해요. 진리. 공은 모양도 없고 허공처럼 비어 있으면서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만법의 생명 권리인 동시에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하고 또 강명하다. 공적하면서 영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텅 비어서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일체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이라고 한다. 공.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무한한 허공처럼 만유를 보습하며 모두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허공성이라는 말은 전부 다 하나라는 뜻이죠. 허공이 하나니 이 뜻이죠. 허공이 하나가 전부 다 하나라. 무엇으로? 공성으로 하나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이거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죠? 그 축냄비를 축번이 얘기를 했어. 축냄비의 축이 막 이렇게 끌어. 인형과 축번. 불을 피우면 그 인형과 축번인데 거기서 축이 끌어. 그러면 안스림축, 또 표정근거사님축, 법계축, 묘광이축, 일초거사님축, 원명, 묘명, 또 홍룡아 보살님축 다 이렇게 축이 툭툭툭툭 끌어. 끄는데 요 끓은 죽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 재료가 죽인 걸 몰라. 지 재료가 죽인 걸 모르고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흥정하다, 나는 법계다, 나는 묘광이다, 나는 일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계속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원래 죽이야. 나는 죽이야. 나는 죽이야. 청정강명한 공적 영지한 죽이야. 죽.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적선은 슬기짜리야. 죽이야. 죽. 다른 말로 허공성이다. 나는 허공성이야. 다른 말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그걸 쭉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이제 딱 칠 때가 있겠죠. 허공으로서의 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일체 내가 보는 육진경계도 전부 다 허공으로서의 육진경계야. 다를 수가 없어. 왜? 허공이 하나잖아. 허공이 하나잖아. 만약에 일신행이 나오는 허공이 있고 요 컵이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으면 그걸 허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허공은 원래 없는 거잖아. 텅 비어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본성, 너의 본성, 일체만법의 본성이 전부 다를 수가 없다. 이거를 백공 선생님이 어떻게 맨날 설명해요? 부처님이 나온 허공, 중생이 나온 허공, 산하돼지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다면 허공이 둘이게? 허공이 셋이게? 그럼
하거든. 허공은 하나입니다. 말은 하는데 나하고 너하고 둘이야. 이거는 안 벗어날 수가 없거든. 입으로는 허공은 하나입니다 하면서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일체만큼은. 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발전이 돼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더 나가면 이거는 업식으로 일어나는, 내가 보는 거는 업식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그림자다. 그렇게까지 가면 엄청 공부가 깊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공이라는 것이 청정강명, 공적영지, 즉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이라는 것은 독특한 공이라는 단어를 써서 진리를 어떻게 한다? 지금 보여주는 거죠. 진리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공이라는 그 단어를 빌려다가 쓰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 18번은 허공성이죠. 그래서 허공공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공을 자꾸만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있었던 어떤 사물의 파괴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비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없어진다, 있다가 없어진다, 이런 말하자면 상식적인 그것이 아니고, 사물 자체에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어서 실체가 없어. 그 속에 실체가 없는 빔 아닌 빔이라는 거. 이거 중요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연기로 일어난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본래 그 속에 실체가 없어. 그럼 나다 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 화 실체가 없어. 깨달음 실체가 없어. 진리 실체가 없어. 그 무엇이 와도 실체가 없어. 근데 이제 눈으로 이렇게 탁 봐. 우리 도반 중에 하나가 그런 적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공성이다 이렇게 하니까 큰 건물을 둘이 몇 명이서 그때 그래. 밥 먹으러 가다가 그래. 큰 건물 앞에 딱 서더니 건물 벽면을 막 두드리면서, 아니 이게 실제로 있는데 이게 왜 자꾸 비었다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볼 때는 실제로 있지. 그러나 진리로 봤을 때는 그것이 본래 공한 거지. 지금 있다라고 하는 놈도 공하고 그 대상도 그 건물도 공한 것이다. 공한다. 자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 사고의 문제가 오는 거죠. 사유하는데. 비었다라는 뜻이죠. 비었다라는 것은 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다른 말로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를 뒤에 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체성이 없다 해서 착 알아들어버리면 그거 다 필요 없지요. 그러나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있죠. 성태를 기른다. 백공쌤 그 본문에 성태를 어떻게 기릅니까? 그러니까 일체만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그 말이 일체만 법을 헛것으로 보면 이미 보살치이다. 이미 정견이 다 서서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헛것으로 볼 수 있다. 헛것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또 거기에 머물 것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서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 그 헛것이다. 헛것이다라고 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그 대상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주체도 헛것이고 보이는 대상도 헛것이라서 허공성 하나뿐이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이.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